담당하는 실장 배상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조명 때문에 제가 옆으로 좀 가겠습니다. 날씨가 궂은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거 사업 설명회 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온라인 송출하게 되면은 얼마나 오실지, 또 더군다나 날씨까지 안 좋아가지고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는 좀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이 사업 어떻게 시작됐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담당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공장 뭐 대부분 아마 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저희랑 같이 호흡 맞추고 계신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업 설명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한 19년부터 이 스마트 공장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한 현재까지 저희 통계상에서는 한 35,000여 개 기업 지원 중에 있습니다. 19년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제조에서 무슨 AI하고 이런 이야기, 데이터 이야기하면은 진짜 먼 나라 이야기하고 뭐 진짜 상당히 각계 생각을 하시고 때로는 저희한테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 할 때 좀 많이 당혹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확실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그 제조 AI 특화라고 이제는 이름을 붙여서 별도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게 된 시기까지 가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 5년, 6년 이 동사업 계속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감개가 좀 무량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래 동사업은 당초에 지금 올해 계획상에서는 없던 부분이었습니다. 소소하게 뭐 AI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들어간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뭐 100여 개 기업을 한꺼번에 하는 계획은 당초에 없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추경 이런 이야기 되면서 급속도로 물결 타고 지금 AI가 지금 200억 정도 요번에 동사업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주셔가지고 요 사업 더 힘받아서 같이 갈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요 사업이 갑작스레 저희가 미리 인폼을 드리거나 알려드린 게 아니라 가지고 좀 그 수요가 얼마나 나올지 이런 부분 좀 나름 좀 고민을 하고, 사업 설계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절차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업은 지금 금년도 하셨던 사업하고는 조금 궤를 좀 달리 했습니다. 처음에 신청서 먼저 받고 한 달 정도 사업 기간을 계획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특별히 했던 이야기는 저희가 추경 사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속도가 빨리 나고 금년도 협약돼야 되는 게 있는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절차긴 한데, 기업 입장에서 사전에 없던 이 인공지능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또 계신 뭐 공급기업이나 수요기업끼리 서로 협의하시고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 작성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최대한 많이 드리고자 그 나머지 접수하고 난 뒤에 한 달 시간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청서만 우선 내시면은 기본 요건만 패스가 되면은 그 다음 공고문 보셨겠지만 실제 사업 계획서를 충분히 두 주체 간 협의해서 쓰실 수 있는 시간이 드리니까 최대한 요 접수받을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많이 기업들하고 호흡을 맞추셔가지고 가능성 있는 기업들은 우선 제출하셔가지고 뭐 일단은 승차권을 타시고 그 다음부터는 사업 계획하셔가지고 본격적인 저희랑 뭐 절차상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항상 이 개수가 뭐 얼마나 많이 접수되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예산 확보하는데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여기 오신 분, 지금 온라인상에 보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같이 많은 부분 신청하셔가지고 내년도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업 확장해 나갈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직원이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의 이정환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그 제조 AI 특화 스마트 공장 공고와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공고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온라인성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공고 어디서 검색 가능하시고 그리고 신청하는 항목이 어딘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사업 공고 가시면요. 지금 현재는 이 공고가 8월 1일부터 접수 예정이기 때문에
공고 목록에서는 제일 상단에 보이진 않는데요. 여기서 제조 AI로 검색하시면 지금 세부 공고명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 있는 공고와 그리고 사업 신청서 양식 그리고 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신청을 하실 때는 여기 지금 접수 예정으로 되어 있는 칸이 나중에는 신청으로 사업 신청으로 변경이 되고요. 로그인 하셔서 접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는 조금 덜 사나워서 조금 참석을 더 많이 생각보다 어제는 사실 어제 정도로 비가 오면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준비를 좀 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제가 아까 체크했을 때는 한 150여 분 정도 참석해 주시고 현장에도 한 6, 70명 정도는 오신 것 같아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고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이 이 사업이 올해 스마트 공장 사업의 원래 본 예산인 연초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던 사업이긴 한데 올해 추경을 진행을 하면서 스마트 공장에 대한 AI를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신규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 하단에 있는 주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의 공고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청 접수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 전까지는 뭐 사업 신청서나 이런 것도 좀 작성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8월에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간을 바로 가집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한 달 동안 한 이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 스마트 공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면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과 원가 계산까지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11월에 이 사업을 협약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내려가서 본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은 이제 제조 현장,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의 업종별로 다르고 그리고 공정별로 다 이 제조하는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AI가 적용돼야 되는 솔루션들의 분야가 다 다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과 공정별로 특화된 AI, 맞춤형 AI를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그를 통해서 자유제조 기반이라든지 사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요 다음 사업으로 자율형 공장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율형 공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AI와 디지털 트윈까지 같이 결합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이전 단계로서 정부 일반형 사업들은 스마트 공장 진행해 보셨으면 많이 아실 거예요. 정부 일반형 사업에서 자율형 공장까지 넘어가는 단계의 디딤돌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부 일반형 사업에서 자율형으로 넘어가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원 대상이 스마트 공장이 기초 단계 이상을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하시고 그 이후에 AI를 좀 더 도입을 하시면서 추가적인 스마트 공장 솔루션들에 대한 구축을 희망하시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AI 포커싱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행하시던 정부 일반형, 부처 협업형, 대중소 상생형 이런 사업들과 같이 수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동시 수행이 가능하시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드리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형 공장이 이 사업의 다음 단계 사업입니다. 단계를 굳이 따지자면요. 그래서 좀 더 고도화되고 좀 더 성능이 좀 더 뛰어난 AI라든지 디지털 트윈 같은 거를 연계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율형 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고 지원 내용 자체는
뭐 요즘 많이 AI 쪽에서 대두되고 화두로 언급되고 있는 AI 에이전트라든지 온디바이스 AI도 도급이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 뭐 AI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공정 최적화나 예측 유지 보수나 뭐 품질 관리나 뭐 이런 것들까지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의 AI를 접목한 사업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생산 데이터, 업무 데이터 같은 데이터들을 AI 학습을 통해서 제조 혁신, 뭐 생산량 증대라든지 이런 그 공장에 제조업 공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AI를 도입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도 다른 사업이랑 좀 차별화된 부분이라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저희가 스마트 공장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되면 고도화 1 이상에서 기존 구축 수준을 초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기존에 중간 1을 달성을 하셨으면 중간 1 동일 수준을 한 번을 하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틀에서는 중간 1에서 중간 2까지 올라가셔야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목표를 그렇게 잡으셔야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이 사업은 기존 구축 수준 이상만 달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중간 1이신 기업들이 동일 수준까지 하시고 나서 AI 스마트 공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원하시는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고도화 사업, 그러니까 정부 일반형이나 뭐 대중소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2억 원을 지원을 받으신 기업들이 중간 1을 달성을 하셨어요. 여기 밑에 예시처럼. 기존의 중간 1을 달성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동일 수준 5천만 원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중간 1로 동일하게 한 번 더 세팅을 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계가 더 올라가셔도 됩니다. 중간 2단계 구축을 가능하시기도 하고요. 다만 기존의 중간 2로 이제 수준을 받으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준을 내려서 받으실 수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목표는 중간 2를 달성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AI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실 때도 중간 2단계는 필수로 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요 기초에서 중간 1로는 요게 지금 기존 구축 수준 이상을 달성을 해야 되긴 하지만 저희의 사업 목표 자체가 고도화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화 수준은 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인 공장들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AI 공장을 구축을 하게 됐을 때 중간 1 수준은 목표로 잡아주셔야 이 사업의 지원 자격에 합당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초를 하신 기업들이 상당히 여기 공급 기업들도 참석 많이 하셨을 거고 도입 기업들도 많으실 텐데, 기초인 상태의 기업들이 한 75% 추진단에서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 됩니다. 3만 개 중에서. 그 기업들도 이 사업의 기본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상황이므로 고도화 단계로 사실 AI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 다 중간일이 거의 될 거라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하시면 기본적으로 중간 1단계는 아마 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100개 과제 내외, 예산으로 치면 저희가 2억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200억 내외의 일단 예산 200억으로 확보를 했고요. 100개 과제에서 뭐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면 항상 과제수가 조금씩 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개 내외 정도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지역별로 배분되는 거는 이제 접수 추이에 따라, 접수 과제 수에 따라 저희가 배분을 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사업이 지역 TP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TP에서 배정받는 지역별 과제 수는 좀 100개보다는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비중에 따라서, 접수 비중에 따라서 배분이 돼서 내려갈 겁니다. 요 AI 트랙, 원래는 이게 자율형 공장 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요 트랙의 사업은 기존의 형식 자체는, 지원 형식 자체는 정부 일반형과 거의 동일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 기간은 사업 구축 기간 자체가 9개월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원 한도도 정부 지원금이 2억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라고 하면 저희가 정부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을 합친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억 원이 될 겁니다. 4억 원 중에서 정부 지원금이 2억 원까지 최대로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 비율은 당연히 이제 50%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중간 1단계 이상을 목표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기존의 중간 1을 달성하셨더라도 2억 원으로 신청을 하시면서 동일 수준으로 목표 설정하셔서 진행 가능하십니다.
네, 접수 기간은 8월 1일 부터 14일까지입니다. 저희가 공고는 한 달을 진행을 하는 한 달 넘게 7월 11일 날 저희가 공고가 났으니까요. 한 달하고 한 3, 4일 정도 더 추가를 했고요. 네, 8월 1일부터 이제 시스템에서 접수가 사업계획서, 사업 신청 계획서가 아니라 신청서 올리시고 접수가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요거를 항상 공고에 넣어놓는 얘기인데 아직도 그 공고 마지막 날이 17시가 넘어가시면 이제 못 내셨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늘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 마지막 날에 전화를 되게 많이 받는데 그 마지막 날에는 시스템의 서버의 문제도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대부분 그 공고를 접수를 시작하시고 나면 이게 끝까지 제출 완료 버튼을 누르실 때까지 진짜 다 써놓으셨다고 해도 2시간에서 3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까지 등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경쟁률이 마지막까지 이거를 잡고 있는다고 해서 크게 변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사업에 빨리 내시는 게 더 중요한 게 이 사업의 특징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신청서를 내신 걸 가지고 TP에서 간략히 요건 검토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기간을 가져갑니다. 네, 서면평가 이런 단계가 없고요. 신청서 내시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바로 작성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혹시나 시간이 넘으셔서 못 내는 이런 안타까운 사항이 없도록 미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사업관리 시스템 어디에서 제출 가능한지는 제가 사이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출 서류는 저희가 제출할 때는 사업 신청 서류는 간단한 편입니다. 네, 제출 필수 서류들이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양식입니다. 도입기업이 써서 사업 신청서 공급기업과 함께 쓰셔도 되고요. 도입기업 기준으로 일단 작성을 하신 사업 신청서와 나머지는 일반적인 서류들입니다. 국세, 지방세 납납증명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 증명원, 그다음에 정보활용 동의서는 이제 양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고 하단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서명을 다 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연도, 3개년도 재무제표까지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점 증빙 서류가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그 가점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가점 증빙 서류는 제출 기한이 여기에 있는 14일까지가 아니고요. 미리 내셔도 됩니다. 미리 내셔도 되는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입니다. 요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이 하단에 제가 따로 명시를 해놨거든요. 접수 마감일까지 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게 지금 그런 경우들도 저희가 최근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스마트 공장을 자체 구축을 하셨는데 자체 구축을 하시고 기초도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수준 확인도 안 받으시고 그냥 그 구축만 하신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에 지금 당장 수준 확인을 제출을 하시면은 8월 14일까지 아마 안 되시기 때문에 접수를 못 하냐라고 말씀을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요게 수준 확인 서류나 이런 서류의 확인 기준이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이 8월 잠시만요. 9월 26일이네요. 네, 9월 26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미적용이신 수준이 없으신 기업들은 수준 확인 신청하셔가지고 기초 단계라도 받아 놓으시면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신청 자격은 저희 스마트 공장 사업은 다 동일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 가능하시거나 아니면 중견기업 성장 촉진 이 법에 따라서 중견기업 확인서가 제출 가능하신 기업이면 도입기업 기준에선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기업은 저희 스마트 공장의 스마트 제조 풀에 등록되어 있으신 기업이셔야 합니다.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전까지 공급기업 풀에 등록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도입기업 중에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구축 이력이 확인이 되셔야 돼요. 이 사업이 스마트 공장을 아예 진행을 안 하셨으면 AI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구축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라도 스마트 공장 구축 이력은 있으셔서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스마트 공장이 뭐다라는 정도는 알고 들어오시라는 입장에서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요 내용은 도입기업 사업장별이라는 말이 그 기업이 좀 커지다 보면은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자 번호가 다 다르기도 한 경우들도 있고 그냥 사업자 등록증 뒤에 공장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종된 사업자 명세를 떼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소지별로 저희가 수준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기업이 있고 공장이 A, B, C, D 기업이 있다면 A, B, C, D 기업들이 다 따로따로 스마트 공장 구축 수준을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별개로 신청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공급기업 풀 등록은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공지사항 가셔가지고 요 게시글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 제사항은 일반적인 사항들이고요. 효폐업 중이면 당연히 안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방세, 국세, 체납 중이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재를 받으셔서 신청 제한이나 지원 제외가 되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기업들은 안 되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게 정부 일반형 사업과 조금 다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공장을 원래 여기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신청이 안 된다라고 저희가 명시를 해놨었는데 이 사업은 스마트 공장 진행 중이셔도 타 사업과 동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내역은 그러니까 그 뭐 설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구축하는 솔루션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용상에서 내용이 똑같으시면 한 설비를 이 사업에서도 돈을 넣으시고 저 사업에서도 돈을 넣으시면 이건 부정행위에 걸리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내용으로 구축을 하시는 내용 그 사항에서 인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중복성에 대한 소명은 기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경우에 그런 중복성에 대한 소명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을 때 중복성 소명서를 같이 양식으로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 소명서를 작성해 주셔서 같이 내주시면 평가 받으실 때 기술성평가위원회에서 중복이 아니다라는 판단, 중복이다 아니다 판단을 해주실 겁니다. 평가 절차입니다. 일단 8월 14일, 15일이 공휴일이니 금요일이 15일입니다. 14일 목요일 17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요. 저희 지역 테크노파크에서 해당 지역에서 제출 서류나 자격 기준을 검토를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대상으로 선발을 하는 겁니다. 작성 대상으로 선발이 되시게 되면 바로 작성을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건 검토에서 우리 기업이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신이 있으시면 미리 작성을 하고 계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사업신청서 쓰시고 사업계획서까지 같이 작성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저희가 컨설팅을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검토를 통과하시게 되면 이거는 요건 검토 자체는 TP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추진단에서 요건검토 통과하신 접수기업들 전체를 대상으로 일자를 지정을 해서 8월 말경에 접수가 14일까지니까 8월 마지막 주 정도에 컨설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 진행하는 건 아마 아닐 것 같고요. 대전에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제 AI 사업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써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안내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뭐 초안이라도 작성해서 오신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전문가 분들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방향에 대해서 한번 뭐 코칭할 수 있는 소정의 시간을 좀 마련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서 내시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초안 정도라도 해두시게 되면 그날 저희가 지정해주는 날짜에 오셔가지고 관련 사업계획서에 대한 코칭도 간략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에는 저희가 기술성 평가, 대면 평가로 진행을 하고요. 각 지역 TP에서 대면 평가를 진행을 하신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랑 현장에 설비가 실제로 있으신지, 사업 계획서의 내용대로 데이터를 수집이 가능하고 설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등의 내용들을 이제 현장 확인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원가 계산에서 사업비에 대한 조정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요 신축 공장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저희 추진단이랑 조금 기업들이 좀 오해가 있으신 경우들이 있는데, 토지만 있으신 경우에 갑자기 우리가 땅이 있으니 스마트 공장 사업을 받아놓고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해서 스마트 공장을 한꺼번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공장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공장 등록증이 발급이 돼야 이후에 설비가 들어올 수 있고, 그 이전에 있다 하더라도 설비가 들어오고 스마트 공장 구축을 하시려면 건물도 지으셔야 되고 하실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공장 설립 계획서와 이제 신축 공장 추진 계획을 하면서 스마트 공장까지 같이 도입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공장이 완공이 된 상황이어야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거의 완공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설비를 들이면서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이 검토 구축 기간 내에 스마트 공장의 구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직 설비가 안 들어와 있지만 진행하실 수는 있지만 이 계획의 적절성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최종 선정이 되시면 11월 정도에 사업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네, 추진 절차도입니다.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표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사업 공고, 그다음에 접수를 하시면 사업 신청서 접수를 하시게 되면 요건 검토하시고 TP에서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서 기술원 평가를 하시고 현장 확인 및 원가 계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경에 협약 체결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9개월간의 사업을 착수를 하시고 3개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신 이후에 이제 점검을 9개월 이후에 최종 점검을 받으시고 감리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최종 평가까지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성공 실패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여기 밑에 이제 10번에 적혀 있다시피 여기서 최종 평가에서 위원회에서 보완 판정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집중 AS를 추가적으로 협약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장이 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재평가를 통해서 최종으로 성공 실패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이제 써놓은 부분인데요. 기존의 스마트 공장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이 사업은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구축 내용은 중복하시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율형 공장 진행 중이신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 네, 신청서를 온라인에 이제 8월 14일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거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TP에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내에 8월 14일까지 접수고 이제 25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요건 검토를 마쳐주시고 그 이후에 8월 25일부터 9월 26일 상간에 사업계획서 최종적으로 작성해 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기존의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작성을 해주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 내에 AI 접목한 사업을 작성하시기는 어렵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예 사업계획서를 하나도 작성이 안 되어 있으신 기업들은 지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서 사업계획서도 좀 미리 작성해 두시면 좀 더 이 기한에 맞춰서 내시기 좀 더 완벽하게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급기업과 사업 신청서 내실 때는 처음에 지금 이 접수 기간 동안에는 도입기업 단독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사업 계획서를 내시는 이 8월 25일부터 9월 26일 상간에는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 밑에 이 짝대기에 있듯이 도입기업이 자체적으로 AI까지도 할 수 있고 제조기업이면서 AI도 할 수 있고 솔루션도 만드실 수 있는 기업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러신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공급기업 없이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구축 목표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스마트 공장 구축 수준 이상을 달성해 주셔야 되는데 다만 기초는 중간 1 이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 수준은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20년 이후, 요거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스마트 공장 구축하시고 가끔 그 수준 확인 받거나 아니면은 그 기존 구축 수준보다 낮게 받아가지고 뭐 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더러 20년 이후에 구축하신 수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 1 받으셨다가 갑자기 기초를 우리가 어떠다 받았어 라고 하더라도 그건 중간 1로 저희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사업 계획서 양식을 보시면 11인가 12의 이제 보안 대책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우리 솔루션에 대한 보안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안을 수립을 하겠다라는 내용까지는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뒷부분은 이제 거의 정부 일반형 기존 내용들이랑 비슷한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편성하실 때 그 기타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기타 비용의 회계정산 수수료, 그리고 교육 비용, 그다음에 기술 임치 비용이 기타 비용이 필수적으로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회계정산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규모, 총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억 원 총액을 지원을 받으시게 되면, 최대를 지원받으시게 되면 민간 부담금도 2억 원이 되시게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 규모는 400만 원, 민간 부담금을 더 내시면 초과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하로 돼서 요 금액을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 참고해 주셔서 자기 그 과제의 사업비 금액이 얼마인지 참고하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구축하시면은 기술 교육 그리고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교육이 필수적으로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비용에 대해서 100만 원 편성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임치 비용. 네, 기술 임치 비용은 마지막으로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솔루션이나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임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대중소농업협력재단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45만 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비용이 45만 원인데 기업에 따라서 뭐 인증을 받거나 이러면 좀 할인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기본 45만 원은 계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입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요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현물로 저희 사업에서 현물로 계산 가능한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도입기업 인건비, 두 가지가 가능한데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기업 부담금의 20%, 그러니까 고도화 여기 2억짜리 총액을 하시게 되면은 최대 4천만 원까지 현물 편성이 가능하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현물로도 가능하시고 기업 부담금 내에서 현금으로도 편성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현물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기업 인건비를 총액 4천만 원으로 다 하겠다 이러면 현금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계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의 선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년부터 중진공과 이제 MOU를 체결을 해서 스마트 공장 관련 교육은 전부 중진공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관리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고, 협약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수강을 하는 단계고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고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술 교육은 온라인 교육인 사업관리 교육은 도입기업, 공급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그리고 실무자 콜에서 총 4명이 들으셔야 되고요. 기술 교육은 도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그리고 실무자 총 2명이 들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과 리더십 교육과정, 요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비 100만 원 내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 일정이나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 체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TP 통해서 교육 과정에 어떤 게 있다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스마트 공장 모든 사업들이 로그 기록 제출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업 구축하시고 3년 동안 API 방식을 통해서 사업관리 시스템에 로그 기록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요 나머지 사항들은 제가 높아지는 말씀을 늘 드리는 겁니다. 하실 때 그 기업 정보나 입력하실 때 좀 오류가 없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저희가 안내를 메일로 통상 드리거든요. 그리고 도입기업 메일로 보통 드리는데 오타가 있으시거나 해서 저희가 반송받는 메일이 상당히 됩니다. 한 5%에서 10% 이상은 반송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정이 됐다, 아니면 뭐 이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된다, 사업계획서 제출의 필수적인 내용은 뭐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언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메일로 안내가 갈 텐데 그 메일 못 받으시면은 이제 참석 못했다 하고 당일에 연락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꼭 메일 주소랑 그리고 연락처 꼭 체크하셔서 오류 없도록, 오기재나 누락 없도록 꼭 접수할 때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이제 법령입니다. 관계 법령은 저희 스마트 제조식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따르고요. 중기부의 고시를 통해서 저희가 위임받아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에 대한 세부관리 지침과 세부관리 기준을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고문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들은 이 공고문의 특수한 사항들이고요. 그 외의 사업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이 다 세부관리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저희가 중기부가 총괄 기관이고요. 중기부를 통해서 저희 추진단이 사업 운영이라든지 총괄을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제조혁신센터 TP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나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관리 그리고 협약 이후에 대한 내용들은 TP를 통해서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TP와 좀 더 긴밀한 연락 체계는 갖춰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요 공고문 받으시면 이제 뭐 연락처라든지 지역별 문의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 지표는 요 사업이 이제 바로 기술성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요 기준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 충족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점 항목이 4가지입니다. 저희가 24년도에 24년도 맞죠? 24년도에 가점 항목이 31개였는데 24년도에 개편을 하면서 가점 항목의 유효성을 좀 더 높이는 차원에서 수준 확인과 스마트 공장 표준 그리고 솔루션을 기존에 구축하신 경우 21년도 이후에 솔루션을 구축을 하셔서 그 이후에 6개월간 가동률이 100%인 기업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등록된 중소기업들까지 가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확인에서는 요 4가지 항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업 신청서 양식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요 제조 현장에 AI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는지 한번 사례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종종 전화를 꽤 많이 받고 있는데 뭐 챗GPT를 다 적용을 해야 되냐, 제조 현장에서 뭐 LLM을 써서 이렇게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써야 되냐 애매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수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존에도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을 해서 뭐 품질을 관리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정 최적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설비에 대한 예지 보전을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런 사례들을 제가 한 대표적인 사례 한 3가지 정도를 일단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공정이 이제 최적화된 경우, 작업 시간을 좀 단축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 같은 경우, 어느 기업인지는 말씀을 드리면 안 돼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비 하나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계속 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를 만드는 업체인데, 나사산이 뭐 짧은 게 있고, 뭐 여기 보시면 27산, 뭐 31산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게 육안으로 식별을 하다 보니 오류가 되게 많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AI 비전을 통해서 이종 생산을 막고 조립도 이종 조립을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AI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전 AI를 도입을 한 것 같아요. 비전 AI를 도입을 해서 톱니 개수랑 나사선의 각도 같은 것들을 분류를 해서 이종 혼입 발견 시에서 라인에서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성과를 보시면은 기존의 품질 검사 시간이 11초가 걸렸는데 이제는 뭐 0.1초, 1초 만에 끝나는 걸로 일단 바뀌었습니다. 예측 정확도도 알고리즘 통해서 99% 달성을 했고요. 재작업 시간 자체도 많이 줄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생산 공정 자체에서도 이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예지 보전, 설비에 대한 예지 보전입니다. 그 볼트를 여기는 이제 볼트 단조를 하는 업체인데 금형이 파손이 이제 볼트를 만들다 보니까 계속 파손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금형이 파손되면 볼트도 약간 그 옆에 그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금형이 파손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공정 불량률도 있고 사실 이거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제조기업분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도 예전에 여러 공장들을 다녀보면 뭐 컨베이어에 베어링이 돌아가다가 베어링이 많이 갈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어링이 갈릴 때쯤 되면 요즘 뭐 현장 작업자분들이 알아서 갈렸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주기도 있고 소리를 들어보면 알고 또 전력량이나 전류량이 들어가는 것들을 AI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때때로 필요한 부품들을 갈고 소모품들을 해서 유지보수의 그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AI로 도입을 한 거고요. 네, 마지막에는 이제 품질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QC, QA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식기세척기 내에 들어가는 부품을 용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용접에서 전극의 마모로 인한 용접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요 상황은 잘 모르긴 하는데 이런 불량품을 이제 발생을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용접을 어느 정도 세기로 하고 그다음에 전극 마모를 예측을 해서 이제 불량률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AI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불량률을 5%였는데 이제 3.1%, 정확도 자체도 거의 99% 가까이 달성을 하는 예시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사실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뭐 과하게 뭐 거대 언어 모델인 LLM을 도입을 한다든지 뭐 요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물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도입을 해서 AI가 직접적으로 설비를 뭐 제동을 걸 수 있다든지 이런 에이전트 기능이 있다든지 아니면 온 디바이스를 적용을 하는 AI를 도입을 하시면 물론 사업계획서 상에서도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좀 더 이 사업에서 추구하는 바에도 가깝고요. 하지만 이제 최소한의 수준은 이 정도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요거는 이제 저는 이제 AI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받으실 때 오시면 이제 전문가분들,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저희 스마트 공장 사업 신청서, 제조 AI 특화 사업 신청서인데 기존의 정부 일반형 사업 신청서에서 양식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변동된 사항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제명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 과제명에 저희가 되게 난감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정부 일반형 스마트 공장 사업에 그 사업을 들고 오시면서 기업의 사업명을 이제 무슨 여기처럼 이제 공정 병목 해소를 위한 이런 사업을 쓰시는 게 아니라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라고 그냥 써놓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무슨 내용을 구축을 하시는 건지 과제명을 봤을 때 좀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과제가 어떤 건지 내용을 수천 개의 과제들을 다 이렇게 까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지금 예시로는 4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협약하시면서 기간이 변경이 되실 겁니다. 현재는 한 11월 협약 체결 예정이니까 11월 1일부터 9개월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기업 정보나 재무 현황표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셔가지고 PDF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내용 분야인데 도입 희망 시스템 중에서 기존에 있던 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은 정부 일반 사업을 하면서 일반 스마트 공장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AI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지 보전, 품질 보증, 공정 최적화, 공급망 최적화, 에너지 효율화, 뭐 안전 관리. 그러니까 저희가 요런 일단 많이들 하실 것 같은 분류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분야가 있으시다면 기타 분야에도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사업 신청하러 들어오시면 요 분류 AI 분류 외에 요건 AI 목적 분류고요. 그다음에 뭐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 음성이다, 아니면 비전 데이터다, 뭐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분류, 그리고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한다, 그리고 뭐 에이전트를 도입한다, 안 한다, 이런 거에 대한 클릭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도입기업 입장에서 이 클릭이 좀 어려우시다면 일단은 그 사업 신청서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나머지 항목들은 그 이제 맞는 것 같은 쪽으로 일단 작성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는 공급기업과 같이 작성을 합니다. 공급기업 분들은 아셔야겠죠? 네, 그 분류를 찍으실 수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급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서 그 분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나중에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때도 그 분류를 다시 찍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해 놓을 예정입니다. 네, 뭐 나머지 구축 목표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의 필요성과 목표 뭐 이런 것들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SDG 현황표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기업에서 그 기존의 그 현행 업무들 중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5번과 6번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의 내용들의 6번은 뒷부분의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서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 구축 내용에 대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작성 요령 같은 거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7번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기업의 공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 2, 3, 4, 5번 공정이 있으면 공정에 대해서 다 나열을 하셔서 어떤 설비에 어떻게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요 앞부분 3칸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이게 AI만 도입할 수도 있지만 아니실 수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화를 같이 진행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스마트화를 할 부분 그리고 AI를 할 부분 그래서 뭐 둘 다 O를 치셔도 되고 OX 따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표준은 표준 들어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그 밑에 네, 데이터 AI 학습을 시키려면 제조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게 어떤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기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과 여기 7번 공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AI랑 스마트화를 도입하겠다고 하신 공정에 대해서 9번에 9번의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데이터 수집이랑 자동화랑 어떤 공정들을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I를 도입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옆에 OX를 한 번씩 더 해주시고요. 여기에 AI까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쓰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번에 있는 AI 도입을 어떤 공정에 대해서 무슨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겠다라는 내용 정도까지 그리고 기대 효과는 이걸 도입했을 때 투비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AAS랑 OPC-UA를 도입하는 경우에 표준 가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요거에 해당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사업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내용들이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그 사업 신청을 하실 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 AI를 도입할 때의 기본 컨셉 정도는 잡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이 됐고요. 요 이후에 사업 계획서 작성하실 때도 요 사업 신청서와 좀 그 앞뒤에 상관관계를 맞추셔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래 얘기를 했네요. 네, 50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질의응답을 바로 받고 질의응답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중간 2 수준으로 네. 정부 24년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인데 네.
그러면 제조 AI 특화 사업을 병행해서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할 때 기존에 완료되었던 중간 1 수준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간 2 수준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사업 종료가 언제시죠? 9월 30일까지입니다. 요번 9월 30일까지요. 네. 이게 그 수준을 받으시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9월 30일에 구축 기간은 9월 30일이지만 이후에 최종 평가하고 하시면 이제 그때 나오잖아요. 그 네. 구축 수준 자체는. 그래서 받으시게 되면 시스템에 적용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적용된 상태가 중간 1이시라면, 지금은 중간 1이신 거잖아요. 중간 1이시라면 중간 1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그게 아니라 시스템에 적용된 게 중간 2시라면 그건 중간 2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시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지금 중간 1을 네. 동일 수준으로 구축을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중간 1 수준으로 제조 AI 특화를 다시 또 신청을 할 수 있을 겁니까? 네,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1 2억 원을 한번 하시고 고도화죠. 중간 1 동일 수준 5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요 사업인 제조 AI 특화 사업으로 다시 한번 2억 원 중간 1을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도입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간 1단계를 2억 원을 받아서 구축할 수 있는 단계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질의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면 네.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식품이고요. 지금 중간 2단계 25년도 구축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가점 항목에서 스마트 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 기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거는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로고 기록으로 대체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그 기록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 사업관리 시스템에 가시면 도입 기업이 그 솔루션 로그 기록 가동률 현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표가 어디죠?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탭을 캡처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는 솔루션 공급사인데요. 그 3페이지에 보면 신청 자격에 스마트 공장 구축 이력을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돼 있다고 했는데 그 확인 가능한가요? 솔루션 기업이시면 솔루션 기업은 구축이 아니 저희들이 아니라 고객사를 갖다가 네. 지금 수준이 어떤 단계인지 좀 확인을 하고 싶다. 네, 확인 가능하십니다. 사업 관리 시스템에서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좋은 과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수준 확인이 가점 사항이잖아요. 그럼 앞에서 그 도입 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진행했었어야 된다라고 정부 과제를 네. 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수준 확인이 가점 사항이라면 정부 과제를 안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도입 업체가 네. 예, 정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참여할 수 없습니까? 수준, 그러니까 자체 구축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기존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 후라는 말은, 네, 자체 구축을 통해서 수준 확인을 받은 경우도 여기 이 사업의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부 지원 사업을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하게 되면 수준 확인서가 아니라 실적 확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감리에서 실적을 확인하게 되고 그 수준을 측정을 하게 되고 그 감리에서 나오는 실적이 결국 이 공장의 수준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 두 가지 다 여기에 지원이 가능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은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는 아니요. 왜냐하면 네. 정부 사업을 진행한 도입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가점 사항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가점이요? 예, 가점은 예, 동점자들이 많이 나올 걸 예상이 되는데 정부 사업을 한 사람은
수준 평가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그럼 가점은 못 받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정부 사업을 안 한 도입 기업 같은 경우는 수준 평가를 받게 되면 가점 사항이 되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좀 서로 간에 악의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사항은 이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그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걸 좀 더 저희는 권장을 합니다. 물론 정부 지원을 담당하는 그 저희가 부처긴 하지만 사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스마트 공장 필요에 따라서 구축을 하시는 경우를 좀 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수준 확인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확인을 받으신 것 자체 구축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대를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도입 기업이 수준 평가를 받지 않고 수준만 유지해서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수준 정부 과제도 평가 하지 않았고 네. 예, 수준 평가도 받지 않았고 그 대신에 중간 수준 2를 목표로 중간 수준 1을 목표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예 구축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에서 구축 현황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체 구축을 해가지고 자기 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빙은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저희가 이게 스마트 공장 구축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자체로 구축을 하신 경우에는 수준 확인을 받으시면 돼요. 네. 수준 확인은 수준 네, 확인 비용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도입 기업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지금 ERP랑 MES 방식을 이제 올해 상반기에 구축을 해놓고 사실상 고도화 지원 사업을 내년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한 후에 혹시 내년도 고도화 사업에 또 중복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십니다. 내용상 중복만 없으시면 이 사업은 가능하십니다. 네, 네. 기업 자체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ERP, MES 저희가 구축을 해서 지금 수준 확인서를 발급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안녕하십니까. 그 기존의 정부 일반형 사업처럼 해당 사업도 그 사업비 일부를 사업 수행을 위한 그 생산 설비나 뭐 자동화 설비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십니다. 이게 정부 일반형도 그렇고요. 이 사업도 그렇고요. 요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한 연동되는 장비라든지 이 스마트 공장이나 AI에 대한 요런 솔루션이 적용되기 위한 장비나 자동화 장비나 설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스마트 공장 말고요. 그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네. 조만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고 해서 그 사업은 한번 구축을 했고 이제 소공이 좀 더 커가지고 이제 이거 공장을 하고 싶어 하시면 그것도 한번 이게 수준을 인정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스마트 공방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스마트 공방 사업에서는 수준 측정이 따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스마트 공장 수준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다만 그럼- 거기에서 어느 정도 MES, ERP 같은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으시면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준 확인 진행하셔서 기초 단계 인증 받으시고 난 다음에 여기 들어오시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했었으면 수준 확인을 일단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예, 지금 도입 기업인데요. 네. 지금 9월 30일 날 마감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준 진단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완료되는 시점에 지금 감리는 끝난 상태거든요. 네. 감리 결과서를 가지고 수신 진단 대응이 되는지, 그리고 또 작년에 만약에 수신 진단을 받았는데 다시 올해 그 구축을 했을 때 작년 걸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수준 확인을 한 번 받으시면 유효기간이 3년으로 표기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 이내시라면 수준 확인서를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아까 앞에 계셨던 분이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9월에 사업이 종료가 되시게 되면 최종 평가까지 받으시게 되면은 10월, 11월 넘어가실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리는 나오셨지만 이 시기에 시스템에 반영이 되는 건 최종 평가 이후에 성공 실패 판정이 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는 확인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요거에 대한 지원은 좀 어려우시되 뭐 작년에 수준 확인을 받으셨다면 그걸 기준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래서 지금 꼭 공정 이외에도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백오피스단에 들어가는 AI들도 에이전트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 구현이 가능한데 네. 이번 적용 대상으로도 포함될 수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사실 여기에 이제 지원 내용에 보시면 생산 데이터와 업무 데이터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사실 저희가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초점으로 하고 있고 공정 최적화나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런 그 에이전트 형태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뭐 리포팅을 해준다든지 뭐 보고서에 대한 기한문 작성을 해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일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구축 사업비 내에서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구축이 가능은 하시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것만 하시게 되면은 사업계획서 그 평가 받으실 때 아무래도 이제 공정에 대한 내용들이나 생산성이나 PQCD가 좀 올라야 되는 상황이 평가 받으실 때 이제 가만히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기술성 평가 표도 있는데 그 평가표 항목에 좀 충족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시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추가 질의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딱 1시간 걸렸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걸로 오늘 사업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